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현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반등을 보였어요. 물론 주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반등 덕분에 낙폭이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러니까 사실 전전주에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빠졌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6일 만에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제법 많이 반등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많이 빠졌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굳이 경제 지표 쪽에서는 소매 판매가 이 어떤 발표된 수치는 기대보다 좀 좋게 났다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역시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난주에 CPI가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소위 100bp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기정사실화됐었는데 또 분위기가 쓱 바뀌면서 이제는 절반 정도의 어떤 확률 정도로 나오고 있고 일단은 100bp보다는 75bp. 지금 이제는 75bp만 하더라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사실 어떤 숫자 자체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흔히 얘기해서 투자 심리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대로 주간 단위로는 주가는 하락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도 대표적인 어떤 미국 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반된 흐름을 보여준 대표적인 섹터였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제일 많이 빠졌고 금요일 날은 제일 많이 반등한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 섹터였습니다. 이유도 상당히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건 딱 몇 개 없습니다. 시티그룹 하나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시티그룹이 긍정적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13% 이상 급등했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시티그룹은 지금 미국 주요 은행 중에서 구조조정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대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소매금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많은 은행이 시티은행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아마 시티은행을 여러분들이 점포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이 없애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신규 고객을 아예 받지 않고 있고요. 수년 내에 이제 떠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 전반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부터 해갖고 월가에서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최초로 여성 CEO가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워렌 버핏의 벅셔세가 이제 투자항으로 또 투자를 시작한 거는 이제 많이 또 뉴스가 되긴 했었는데 어떤 긍정적인 실적이 나면서 주가가 13% 이상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 웰스파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별로 좋지도 않았지만 올라갔고요. 그러니까요. 그 전날 빠졌던 소위 JP 모건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이 다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도 좀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전부 다 올라가면서 이제는 또 타이틀을 보면 금리 인상 상승 때문에 은행주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실 말의 잔치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많이 떨어진 거의 관점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였다라는 시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한 것이 지난 금요일장의 모습이었고요. 특히 금요일 날은 S&P 500 중에서 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30개 정도만 빨간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이 초록색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마감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품 쪽에서 보면 유가가 소폭 반등한 것도 하나 있겠고요. 또 채권 쪽에서는 10년물 금리가 소폭 하락한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호재 인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소폭 하락하는 정도 모인 것이 지난 금요일에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소매 판매였었고요. 사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위원도 이 소매 판매로 이제 75bp냐 100bp가 가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자, 그럼 소매 판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소매 판매가 전망의 0.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절대 수치가 되겠고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급여가 올라가기 쉽지 않고 조금 올라간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 실질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드디어 이제 실질 금리의 실질 소득의 마이너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면 한 마이너스 4%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가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게 미국의 시각입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소득이 감소하면 저축 여유가 있던 분은 저축 잔고가 줄어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뭔가
나중에 갚으면 되겠지 이러하니까 신용, 소비자 신용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카드 잔고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까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찌됐건 발표된 수치 자체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란 그런 시각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일 연속 하락한 것과 맞물리면서 오늘 지난 금요일날 좀 반등의 계기가 됐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크게 보면 역시 자동차를 제외한 것 그리고 자동차를 포함한 것 이런 등등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면 주요 이제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휘발유 가격, 이건 절대적 판매 수치가 되겠는데요. 휘발유가 3.6% 정도 늘어났고요. 자동차도 0.9%가 늘어났습니다. 전기 제품, 그리고 먹거리 조금씩 다 늘어났고, 가구 같은 것도 1.4%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 보면 실제로 백화점 매출이 지금 2.6%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옷 사고 뭐 이런 것들 자체는 크게 재미없었다라는 얘기죠. 백화점을 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거리나 자동차, 가스 이런 것들은 소득이 줄건 어떠라든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들이잖아요. 네. 저 백화점에 물론 백화점에도 냉정히 보면 백화점의 지하에 가면 슈퍼 같은 것들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제 우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가서 무슨 생선이나 고기 이렇게 먹거리 쌀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네. 굳이 백화점에 갔다가 사시는 분 정도 계시겠지만 일상적으로 거기서 사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 되겠습니까? 많지는 거의 않겠죠. 없거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판매가 분야별로 많이 차이다 보니까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굳이 가서 사고 이런 것들에 보는 대표님은 우리가 옷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재고 얘기는 지난번 실적 시즌부터 월마트라든가요. 이거 많이 들으셨던 얘기거든요. 월마트도 그렇고 타겟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재고가 많이 쌓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인을 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그 세일을 할 수밖에 없죠. 재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가 1년 365일 똑같은 계절에 있으면 별로 상관이 없겠죠. 특히 좀 마우이 같은 네네. 곳에 사시는 백화점들 그리고 플로리다 마이애미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360일 덥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절적 상품이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통 쪽에서는 계절적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1년, 2년 지나가면 할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보면 특히 유행에 민감한 층에 보면 이거 작년 모델 그렇죠. 딱 알 거 아닙니까? 네네. 젊은 분들 찾아보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할인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할인이 높아지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 달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할인까지 높아지면 마진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이런 소매 판매가 지난 금요일날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했지만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거리는 꽤 있을 거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대로 시티그룹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당이익이나 매출이 상당히 깜짝 실적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주당이익이 1.7달러가 예상됐는데요. 2.2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184억이었는데 196억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은 그런 거랑 실전에 상관없이 올라갔다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웰스파고 6%가 올라갔지만 주당이익과 매출이 모두 예상보다 좀 부족하게 나온 것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이 1.9% 올라갔지만 실제로 실적 자체는 매출과 이익을 못 맞췄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매출과 이익 모두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고요. 특히 블랙락과에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돈은 엄청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ETF의 자금 흐름은 상당히 좋았지만 주가의 흐름 때문에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이런 자산운용사의 수익은 결국 돈의 유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고 관리 자산이 올라가야지 거기에 대한 퍼센트를 받는 그렇죠.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은 많이 들어왔지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에도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반대로요.
이게 실적이 좋아지기 주가나 채권 가격이 회복하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것에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스테이트 스트릿은 아시다시피 SPY 운용사로 유명한 곳인데 이쪽은 매출과 이익 모두 생각보다 특히 이익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매출은 조금 부족했지만 이익이 상당히 의외로도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락은 1.9% 올라갈 때 스테이트 스트림은 거의 10%가 반등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은 실적이랑은 상관없이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0%가 올라갔고요. JP 모건 4.5%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S&P 500 11개 섹터 중에서 섹터로 보면 올라간 것이 제가 알기에는 헬스케어 섹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그 대표적인 것을 끌고 가는 힘이 결국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죠. 그렇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보험회사입니다. 민영보험이라고. 우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나라에서 하지만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인들이 하고 네네.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매출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 사상치 효과에 또 결코 멀지 않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 또 강달러 때문에 많은 그 기업들의 실적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거는 주로 미국에서 달러만 받으니까 네네. 강달러의 영향도 좀 없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네, 대표 종목들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한 1% 정도 내외 올라갔고요. 알파벳은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여러분들 가격이 네. 바뀌어서 보일 텐데요. 네. 알파벳도 한 1.2%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2.6% 정도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라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말에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어떤 협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앞으로에 대해 어떤 설왕설래 의견이 많은데요. 최근에 투자 의견 자체는 상당히 목표 주가 좀 내린 쪽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실적 자체보다는 결국은 가입자 수인데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지난 분기 20만 명의 마이너스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시한 건 200만 명의 감소인데요. 일부에서는 대부분의 눈높이가 그보다 훨씬 낮게 나와 있고요. 한번 확인된 드린 바 있지만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80만 명의 감소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것들. 결국 주가는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뒤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 기업들 워낙 많잖아요. 테슬라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인 것은 2분기 이익 전망은 이번에도 분명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레피니티 기준은 5.6% 정도 나오고 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익 규모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적 발표하고 2주차, 3주차 나가면서 조금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도 대부분 우리가 보면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면서 너무 적극적인 대응, 특히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매수 이런 것보다는 항상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미국 주식의 기본 전략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